자, 정혁진 변호사 모셨는데요. 그 법인카드, 야, 이거 뭐 증인, 증언까지 딱 뭐 그동안에 우리가 A씨라고 알려졌는데 A씨가 기자회견에서 아주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네네. 아주 추접하더만요. 아주 이재명의 아주 그 다 나왔습니다. 제가 A씨 만나봤어요. 에? 실제로요? 네. 기자회견장에서? 아니요. 어디서? 봤냐면 제가 TV조선에 출연을 했는데 예. 그런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예. 땀 뻘뻘뻘 흘리면서 예. 그러면서 뭐 넥타이도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출연하기 전에 예. 저도 긴장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충 오늘 무슨 아이템 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들으니까 그럼 또 거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것저것 또 살펴봐야 되고 그러고 있는데 예. 앞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땀 찔찔 흘리면서 넥타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난 바쁘니까 그냥 내 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곰곰이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조명현이구나. 조명현. 예. 처음엔 조명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실물 그런데 나왔습니다. A 씨가 제보한 A 씨가 조명현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함도 교환하고 이제 전화번호도 이제 따고 전화번호도 땄어요 제가.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계속 제가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인카드 조명현 아니었으면 대통령은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네.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티핑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아주 그 굴곡점, 뭐 변곡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게 이준석 대표가 그것도 2번이나 가출했던 거. 그때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장동이 오픈이 된 거예요. 네. 만약에 대장동이 지금 뭐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그 후보하고 사이에 막 그런 그 분쟁 가운데에서 대장동이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100%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였고 그게 굉장히 큰 그 변곡점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안철수 후보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안 됐으면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몇 프로나 얻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1%도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뭐 2%, 3% 얻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당락을 결정한 거잖아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붙었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이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법인카드였다고. 이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민감해요. 아니 세금을 야 샌드위치를 뭐 사 먹고 예? 그때 당시 샴푸는 안 나왔을 때예요. 네. 샌드위치 그다음에 스시 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야. 과일 그 제수 그 제사상 올리는 그거까지 다 나왔을 때예요. 그 대장동은요. 네.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냐면 1조 1,5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1조 1,500억이면은 진짜 밤새도록 돈 세다가 죽을 그만한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너무 큰 돈이니까 차라리 15억, 뭐 20억 이 정도 된 돈이라면 사람들이 실감을 할 텐데 현실감이 없어. 너무 1조 크니까. 1,500억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것 같긴 한데 얼마나 큰 돈인지 내가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안 돼. 근데 법인카드는요. 실감이 딱 되지. 저만 해도 특히 여자들, 그 특히 주부들 이런 분들한테는 딱 실감되지. 팍팍 꽂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도 좋은 식당에서 스시 시켜 먹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도 뭐 와규 같은 거 한우나 와규나 이런 거 이거 딱 시켜서 먹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도 근사한 커피 마시고 싶은데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요. 과일 사고 싶은데 손 떨려서 조금밖에 못 사는데 그냥 덜컹덜컹 수천만 원어치 그 과일 가게에서 한 달에 얼마씩 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가면 뭐 이제 우리 이봉규 TV도 그렇지만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딱 기억나는 댓글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막 시켜 먹은 거 보니까 육해공군을 막 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우도 사 먹고 해군이니까 뭐 치킨도 사 먹고 저기 뭐 해군은 저기 초밥도 사 먹고 공군은 뭐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동서남북 육해공군을 막 나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거 재밌다라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게 또 제가 이제 기억이 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정서를
팍팍 꽂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방송에서 그때 배소연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방송에 탔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명현 씨가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조명현 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남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직접적으로 야 이 새끼야 뭐 개새끼야 그러면서 이거 뭐 법인카드 이거 똑바로 안 해 이거 뭐 그다음에 바나나가 이렇게 갈색이 됐어 이런 이야기를 경기도 지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도 서러울 텐데 그 배소연이라는 경기도 지사는 고사하고 그 사모님은 고사하고 배소연하고 그 조명현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이가 그 30몇 살 이렇게 다 커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뜻이 있어가지고 경기도로 옮겨서 7급 공무원까지 됐는데 내가 7급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나? 오죽하면 그 와이프가 아 오빠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그랬잖아요. 공무원 그만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아니 이 빤스도 했다면서요. 그 다음에 그 조명현 씨가 다른 그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다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다 보셨잖아요. 아, 봤어요. 조명현 씨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조명현이 그 내가 저기 그 경기도에 이제 그 들어갑니다. 그 경기도에서 이제 그 뭐 이런 일 할 사람을 갖다가 찾았겠죠. 그러니까 손 들었으니까 너 괜찮으니까 뽑았겠죠. 그렇겠지. 저같이 생기면 아니, 뽑았겠으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또. 조명현 씨 정도 딱 그 되니까 이제 뽑았겠지. 그래. 아, 잘생겼어요, 진짜로. 응. 그 사모님도 좋아했을 것 같더라고요. 응. 그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삼성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변호사를 할 때 삼성에 들어가자마자 저보고 구조본을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처음에 제가 입사를 딱 했는데 알짜잖아 구조본이. 그러니까 그 삼성 구조본 같은 데서 변호사로 일을 해. 그러니까 그럼 기분이 끝내주는 거지. 으쓱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명현 씨가 7급으로 뽑혔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경기도지사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경기도지사가 그냥 지사입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들어가는 거야.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 그 뭐 총무실에 아주 실세 뭐 한 사무관, 뭐 행정관 이런 거 그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조명현 씨라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배소연한테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이것만 참으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쫙 필 수 있어. 라고 진짜로 그 사심으로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야 돼. 대통령 만들 생각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현 씨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조명현 씨가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직장 잘리니까 월급이 안 나오죠. 택배도 하고 그랬다. 상하차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다. 그래 다쳤다. 예, 그렇게 몸을 상할 정도로 그 고생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를 몰랐겠습니까? 직장 그만두면서 뭐 난 꽃길을 걸 거야.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결심을 한 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배소연의 그 갑질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해도 너무한다.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내가 법인카드를 들고 어떻게 내가 일제 샴푸 86,000원짜리를 사러 청담동까지 가야 되느냐. 이건 내가 거기까지 간다는 걸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세금이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맨날 샌드위치를 계속 이렇게 갖다 맞추는데 제 생각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샌드위치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돈만 원이면 살 수 만 원짜리 샌드위치도 제가 봤을 엄청 때는 비싼 거예요. 비싼 건데 몇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1년 365일 대령을 갖다가 했어.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명현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내 정의감 내가 진짜 폭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더 이상 이 범죄에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다. 라고 아마 결심을 하고 그렇게 용기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30대 한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막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과연 그런 용기가 있을까?
저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명연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와이프 이렇게 그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커리어 같은 거 다 중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악을 상대로 홀홀 단신으로 맨몸으로 내가 그거 싸우겠다. 쉽지 않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이것저것 그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봤어요. 네. 서치를 하다가 아주 가관인 걸 발견을 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세칙이에요. 아, 행동강령.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윤리 강령의 시행 세칙을 2021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인터넷 서치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소개해 이 주세요. 앞에 뭐가 달려 있냐면 광역 최초라고 달려 있어요. 광역시 최초. 그러니까 광역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최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워낙 청렴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뽑아놨는데 소개 좀 해줘봐요.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써요. 보도자료까지. 그래가지고 보도까지 뿌리는 거네. 그다음에 또 거기 밑에 보면 택지 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그런데 택지 개발 등 업무상 취득 자료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썼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된 게 뭐냐? 대장동이에요. 그렇지. 이게 대장동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표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그걸 갖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가족 채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모님한테 뭐 특별하게 뭐 자동차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런 그런 것도 내용까지 다 있구나. 시시콜콜하게 있는데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다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갑질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상급 공무원은 자기 부하한테 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질 중에 갑질이 어떤 겁니까? 배소연이 그 조명연한테 한 행위는 제가 봤을 때 그 이상의 갑질이 없어요. 갑질의 끝판왕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아직 자식은 없지만 마누라도 있는 와이프도 있는 7급 공무원한테 그렇게 쌍소리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지시를 갖다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빤스게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빤스를 어떻게 개는 걸 시켜. 그 다음에 어떻게 샴푸를 그 다음에 그 일제 샴푸 사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일제 샴푸 그렇게 조명연 씨가 청담동까지 가가지고 샀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게 노제팬 할 때였어요. 노제팬. 그때 민주당에서 일본한테는 지지 않겠습니다. 아유. 일본 물건 사지 않겠습니다. 에이. 노제팬 할 때인데 그때 그 민주당의 그 경기도 지사하고 이후에 그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조국 뭐 문재인 할 거 없이 노제팬 하고 그거 따라가지고 뭐 사람들 일제차에다가 뭐 그 돌 던지고 막 그럴 때 뒤로는 머리를 일제 샴푸 86,000원짜리를 감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어땠을 거냐면 집에 딱 갔는데 모르는 샴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제 샴푸예요. 화가 확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노제팬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샴푸 샀어? 저희 집사람은 당신이 샀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노제팬도 좋지만 이 샴푸 좋대. 머리 안 빠지고 머리도 잘 감기고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감으면 시원하대.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좋은 거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샴푸 얼마야? 그러면 86,000원. 그러면 이 여자가 환장했나? 8,600원짜리면 되는데 86,000원 돈이 썩어났어. 소리 지렀을 거예요. 누가 알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내가.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인데. 김혜경 씨가 뭐라고 그랬을 거면 아니 근데 이거 우리 돈으로 안 샀어. 법인카드로 샀어. 그러면 그래? 촌스럽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제 샴푸지만 되게 좋은 샴푸네. 그다음에 이거 그 비싼 거지만 우리 돈으로 안 샀네. 아니 그럼 한번 써보지 뭐 머리를 감아봐요. 그러면 좋거든.
안 좋아도 좋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요. 야, 이게 비싸다니까. 86,000원짜리야? 비싸다. 예컨대 이 볼펜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이 정 변호사 이 볼펜 별거 아닌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딱 하면 몽블랑이야. 그러면은 몽블랑 아니거든요. 몽블랑 비슷하게 생긴 볼펜인데 이거 뭐 스위스 뭐 그런 거거든요. 스위스 아미 뭐 이거 얼마 그렇게 아주 비싼 그 볼펜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비싼 거야. 그러면 막 써보면은 잘 안 나와도 이거 좋은 거네. 역시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일제 샴푸로 막 머리 감았을 때는 왠지 비듬도 기분이. 잘 빠지는 것 같고 머리도 안 빠지는 것 같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누가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이 좀 이렇게 어긋났는데 두 개는 하나는 갑질행위, 또 하나는 사익 추구예요. 사익 추구지. 예.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을 경기도 돈을 도의 돈을 인마이 포켓하지 말란 이야기 한마디로. 그런데 갑질의 끝판왕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죠. 김혜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은 또 얼마나 제가 봤을 때 배소연을 깼을까. 안 봐도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배소연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에서 하도 깨지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이 임원한테 깨지면 밑에 있는 과장 차장 또 불러다가 또 한 깨고. 소리 하고 네. 아니 다른 걸 떠나가지고 군대에서 상병이 일병 때리면 일병이 또 이병 때리고 그러니까요. 옛날 저희 때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갑질 끝판왕은 누군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아니 어떻게 법인카드로 커피 믹스까지 삽니까? 그럴 돈이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야, 커피 믹스 얼마 된다고 그걸 법인카드로. 아니 일제 샴푸까지는 제가 부담이 돼도 에이. 커피 믹스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 진짜로 가관인 거는 더 진짜 용납하기 어려운 거는 아니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하면서 이게 2021년도 직원들은 하지 못하게 저렇게.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양주 시장인가 뭐 그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징계한다고. 뭐 그때 커피 쿠폰 돌렸다고. 그렇게 이렇게 앞뒤가 다른 진짜 아수라 같은 사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 그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반향이 굉장히 컸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은 아니고 그다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특히 경기도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아니 이런 윤리강령 시행세칙 시행했잖아요. 해놓고 지내네. 근데 이걸 갖다 언제 제정했습니까? 날짜를 갖다 쭉 봤어요. 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021년이면 언제입니까? 대선을 1년 앞둔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이재명 대표는 그냥 하는 게 없어.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나름 계획. 2021년 1월 1일에 2021년이 됐구나.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치고 나가야지. 그러면 이것저것 나를 갖다가 꽃단장 해줄, 꽃길을 걷게 해줄 여러 가지 이제 조명이나 그런 쇼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경기도는 깨끗한 도다.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다. 근데 오히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한 게 있잖아요. 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이런 그런 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본인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강박관념으로 자격지심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참 조명현 씨가 큰 결심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참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을 아주 젊은 사람이 용기를 내서 했다. 저는 아주 치아를 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자체 최초의 행정강령까지 만들어서 저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네. 자, 문제는 이 법인카드 이건 이제 증언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나왔으니까 이재명 처벌은 뭐 되겠죠? 이거 가지고 법인카드. 처벌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나 이거? 제가 저기 이거 그 뭐. 이봉규 TV 나와서 그랬잖아요. 예.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람들이 그 검찰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검사고 이재명 피고인인데 혐의가 이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쉽게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일 수도 있어요. 최고 권력자는 물론 대통령이겠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권력을 의회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걷는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검찰이 걷는 길은 이재명 대표하고 명검 대첩을 하고 있는데 이 명검 대첩을 하고 있는 길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포장이 잘 된 꽃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포장 도로고요. 울퉁불퉁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만 맞추면 돼요. 하나만 맞추면 돼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요즘 재밌게 보는 게 무슨 군인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강철 부대. 네, 강철 부대. 강철 부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총도 쏘더라고요. 실탄 사격도 하더라고요. 실탄 사격 뭐 10발 중에 딱 한 발만 맞춰두면 되는데 그런데 그 강철 부대 부대원 중에 한 명이 다 놓치더라고요. 다 놓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검찰이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타임라인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시간 내에 못 맞추면 탄알이 아무리 뭐 내가 뭐 탄창에 탄알이 뭐 몇백 발이 있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더 이상 총을 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나이브하게 계란을 한 바구에 넣어가지고 울퉁불퉁한 그 비포장 도로를 막 달리고 있다가 계란 다 깨먹는 그런 우를 범하면 제가 봤을 때 조명현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검찰이 모든 걸 다 망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처음에는 걱정이었다가 이러다가 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까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검찰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제발 좀 이제부터라도 제가 검사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알거든요. 작전을 좀 잘 짜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 어렸을 때는 뭐 초임 기자나 뭐 초임 변호사나 초임 검사 때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왜냐면 그 위에 뭐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검사장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네. 그럼 이런 얘 잘 가르쳐 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검사장 정도 됐으면 차장 검사 정도 됐으면 열심히 했다고 면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 해야지. 판단을 일을 잘 성과를 내야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는 판단 미스나 이제는 그 전략의 실수 이제는 안 통합니다. 곧 총선입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